여러분, 미국 상원에서 바로 지금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 즉 암호화폐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법적으로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동안 증권이냐 상품이냐로 싸우던 불확실성이 한 번에 정리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SEC와 CFTC 수십 년 동안 관할권으로 싸우던 두 기관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1월 29일 공동 조율 회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서로 싸우는 단계가 아니라 제도 안에서 룰을 만들고 판을 짜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클래리티 액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이 법안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상원농업위원회가 CFTC 쪽 내용을 맡고 은행위원회가 SEC 쪽 내용을 맡습니다. 둘 다 통과해야 완전한 형태로 굴러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이 SEC 규제 대상인지 CFTC 규제 대상인지 선을 분명히 긋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소속이 애매해서 회색지대에 떠 있었던 거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 CFTC 쪽 규제 틀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미국 은행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담보로 쓰거나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걸 훨씬 더 편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혹시 SEC가 문제 삼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했던 거죠. 뉴욕 민주당 상원 의원 크리스틴 질리브랜드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뉴욕은 세계 금융의 수도입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민주당 의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화당만 밀어붙이는 싸움이 아니라 양당이 규제의 중간 지점을 찾는 분위기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암호화폐 ETF에서 17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비트코인에서 10억 달러, 이더리움에서 6억 3천만 달러가 유출됐죠. 그런데 XRP는 겨우 1,820만 달러 수준입니다. 전체 XRP ETF 자금에서 1.1% 정도만 빠진 겁니다. 이더리움은 3.5에서 3.7%가 빠져나가는데 XRP는 1% 안팎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덜 팔렸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XRP는 함부로 던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그림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플이 추진하는 미국 프라임, 브로커리지 같은 기관용 인프라가 더 분명한 제도 트랙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SEC가 언제 딴지 걸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접근했던 흐름이 앞으로는 CFTC 쪽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룰이 정해졌으니 이제 합법적인 방식으로 마음껏 써도 되는 길이 열린다. 이런 느낌으로요. 미국 은행들이 XRP를 결제 수단으로 쓰거나 담보로 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법적 확실성입니다. 그 확실성이 지금 만들어지는 중이라는 겁니다. 레베카 월서라는 전문가의 말도 강합니다. 은행들 이제 선택하라는 겁니다. 올라타든지 뒤처지든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늦춰도 몇 년 늦추는 정도지 결국 흐름은 온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메시지죠. 오늘 표결은 절차적 투표입니다. 최종 통과는 아니지만 시장은 이런 절차 결과에도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과되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고 트럼프가 서명하면 법이 됩니다. 부결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약세로 기울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법안 표결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미국 의회가 법으로 XRP는 디지털 상품이다라는 식의 방향을 확정하는 순간 기관 자금이 들어올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기득권들이 새로 짜는 금융 시스템에서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이건 코인 하나가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건 종이화폐 중심 시스템이 흔들리고 디지털 자산 시스템이 커지는 큰 전환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땀 흘려번 돈의 가치가 어느 순간 눈 녹듯이 줄어드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받으셨을 겁니다. 마트 가는 게 무섭고 자산 격차는 커지고 이런 현실이 과연 우연이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야, 누군가는 시스템 전환을 위해 의도적으로 판을 흔드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이 오래 못 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 거죠. 이런 말이 그냥 떠도는 소리가 아니라 기득권들이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레이트 리셋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는 흐름이 커질 거라는 거죠. 그 새로운 금융 질서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여기서 리플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야말로 계층 이동이 막힌 시대에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시스템에 먼저 올라탄 사람은 큰 부를 거머쥘 수 있지만 낡은 시스템에만 머문 사람은 나중에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지금 리플을 보유한다는 건 차트만 보고 도박하는 투기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여기서 나옵니다. 다가올 디지털 금융시대에서 중요한 인프라를 선점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 비즈니스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단순히 사업 분야,
하나 더 늘린 정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아예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축으로 한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해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올려버리는 구조인 겁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게 되면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곧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는 벌써 이 중심축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 특화 코인, 위성 데이터에 연동된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되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 겁니다. 언론 기사로 본격적으로 다뤄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잠잠할 때 먼저 자리를 잡아둔 사람들만이 2026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머스크라고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저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움직이는 방향의 한가운데에 바로 그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을 헐값일 때 대량으로 매수해 수십억 %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빈치 제레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전용 제트기, 각종 슈퍼카, 요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보스처럼 살고 있다. 비트코인 침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은 바로 다빈치 제레미의 다음 행보입니다. 절대 가볍게 투자하지 않지만 한번 투자하면 기록적인 수익률을 찍어내는 이 다빈치 제레미. 그가 이번에 선택한 타깃이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최근 그는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레미의 지갑 한 곳에서 확인된 시바이누 보유액만 해도 무려 한화 20조 원에 달합니다. 지갑이 한 개만 있을 리는 없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그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상에서 지갑을 추적하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시바이누의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까지 목표 가격은 무려 1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1423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0.01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보면 1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1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이 시바이누 목표가는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아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코인 가격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깔려있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의 예언은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히며 암호화폐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미리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마운트곡스, FTX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언급했던 곳들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2021년 거품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찍은 뒤 급락했고 그 이후 그의 옛 영상들이 다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록된 다빈치 제레미의 코인 관련 예언들은
사실상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레미가 시바이누 관련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만 해도 시바이누 가격은 0.001원대에서 0.01원대 사이에서 그저 옆으로 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 그의 말을 믿고 매수했더라면 이미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예언이라면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손해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이누의 가격에 대해 단 100일 안에 지금보다 몇백 %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올라가던 시점까지도 시바이누는 몇 년 동안 지루하게 횡보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전 1년 이상은 더 길게 옆으로만 기었던 상황에서 단 100일 안에 급등한다는 말이 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가격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 시바이누는 무려 500% 이상 폭등하며 당시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25년과 2026년의 시바이누 가격이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전 과정을 통째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지, 어느 시점에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오는지, 또 그 이후 반등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까지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다빈치 제레미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의 영상만 쏙 빠지고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귀찮게 해서 결국 본인이 번거로워져서 영상을 내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원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미 전체를 저장해둔 상태라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번 공개 영상에서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향후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대1로 신청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유료로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료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거라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빈치 제레미를 오래 지켜봐 온 일부 추종자들은 그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미리 시바이누를 매수해 두었고 현재까지도 시바이누로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제레미 본인도 시바이누 고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의 향후 가격 변동 흐름과 최종 목표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 준비해야 할 매수매도 전략까지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 이 번호로 문자 시바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10-3251-7782 이쪽으로 문자로 시바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